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종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첫날인 어제 투표율이 폭발했습니다. 오늘도 오전 상황을 보시면 40%가 넘었는데요. 구자홍 차장님, 네. 열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특히 여당이 된 이후에 지금 처음 치러지는 전당대회다 보니까 국민의힘 당원 가운데 새로운 지도부로 이 사람이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적극 이 당원들이 지금 투표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라면 단순 지지가 아니라 적극 지지층이 높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사실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시 이준석 돌풍으로 흥행을 했었는데 그때 첫날 투표율도 25.83% 정도였거든요. 그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34.7이 오늘 뭐 이미 40% 넘겼다 그래요. 네. 이런 추세로 본다 그러면 한 50%를 상회하는 것인데 아마 국민의힘 전대 대표 이제 경선 과정 속에서 나온 투표율로는 최고의 어떤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런 높은 투표율은 어떤 효과를 보일까? 그러면 사실 예측 가능성이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풀 모빌라이즈 되는, 그러니까 전 당원이 동원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후보들 간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국민힘이 채택한 결선 투표의 어떤 이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차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저는 오히려 지금의 김기현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들의 기회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과거에 체육관 전대라 불렸던 그런 전당대회 있잖아요. 조직력을 앞세워서 했던 그런 전당대회와 다르게 이번 특히 모바일 투표로 많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결과가 그때와는 다를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저는 이제 그 각 캠프마다 서로 이제 그 높은 투표율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걸 이게 그 아전 인수랍니다. 아전 인수, 이런 이제 그 해석이고, 뭐 제가 보기에 투표율이 높을수록 기존의 여론조사하고 저는 근접한다. 기존에 이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죠. 그다음에 이거 투표는 책임 당원들이 합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을수록 여론조사하고 상당히 근접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 말은 이게 어느 캠프에 특별하게 뭐 유리, 불리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결선 투표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핵심인데, 제가 지금 이게 분위기를 보기에는 개인 사견이지만 한 7대3 정도로 저는 안 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그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저는 한 30%, 결선 투표 안 가고 김기현 후보가 1차에서 끝낼 가능성이 한 70%. 그건 왜 그러냐면 기존의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한 7에서 10% 정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아마 윤석열 정권의 성공, 아마 대통령실의 의중을 상당히 고려할 거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김기현 후보 쪽으로 조금 유리한 막판 표심이 있지 않을까,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투표율이 50% 중반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치열한 투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높은 투표율을 바라는 각 후보들의 해석은 각기 다른데요. 듣고 오시죠. 투표 첫날부터 투표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로 1차에서 당선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투표율이 높다고 저한테 유리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정말 자격이 있는 후보를 뽑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당에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투표율은 개혁의 돌풍이고 천하람 태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들의 각양각색 해석들 좀 보고 계십니다. SNS를 통해서도 이번 투표율의 열기 갖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김기현 의원은 압도적인 지지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열기가 무척 뜨겁다라고 분석했고요.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이제 바닥당심은 안철수를 향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이렇게 해석이 다른데 이번 높은 투표율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 이번 투표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정당 그리고 당원 100% 민심으로 하는 전당대회임에도 지금 첫날부터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둘째 날 오전인데요. 40%에 육박한다는 거 정말 놀라운 투표율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는 겉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실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후보도 본인이 자신 있다, 본인에게 대한 압도적인 지지다 이렇게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속마음에서는 본인을 향한 조직표 말고도 새로 입당한 젊은 그 당원들의 표심이 과연 이준석계의 표심으로 그 이준석계의 후보에게로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기심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또 천하람 후보 어떻게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돌풍을 일으킬지가 좀 문제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선을 가냐 안 가냐 이게 가장 핵심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결선에 갈 가능성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지금 현재 결선 투표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위가 누가 될 것이냐, 일단 1차 투표에 그런 얘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SNS를 잠깐 보여드리면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지금 현재 천하용인의 태풍이 불고 있다라고 본인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글을 올렸고 3월 12일 날 본인이 멋진 승리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구정 차장님, 네. 결선 투표 올라갈 주인공 만약에 하게 된다면 네.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결선 투표가 치러질 가능성보다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간다라면 천하람, 안철수 두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올라간다라면 2년 전에 치러졌던 이준석 돌풍을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어떤 MZ세대의 어떤 당원 유입이 굉장히 많아졌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이제 상징적인 그 상황이 될 것이고요. 만약 안철수 후보가 그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라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1년도 안 되는 이 신인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에 올라갈 만큼 당내 안정적인 지지세를 확보했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왜 개인적으로 이 결선 투표 없이 1차 경선에서 당락이 갈릴 거라고 예상을 하느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84만 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한 번도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여론조사였느냐. 일반 국민 5,200만 국민 가운데 1,000여 명의 표본을 추출해서 그 가운데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300명에서 400명 내외의 응답자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느냐를 계산한 것이 지금까지의 각 후보의 지지율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집단을 1,000명으로 늘린다라면 그 후보들이 받았을 지지율 곱하기 2.5 정도를 해야지 이제 그 실제 득표율이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가 실제 당원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실제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느냐 하면 1등 후보에게는 오히려 1등 후보가 많이 앞서 나가면 내가 투표하지 않더라도 이기겠지 해서 그 오히려 투표율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2등이나 아니면 3등, 4등 하는 후보가 아무리 내가 저 후보를 열심히 찍어줘도 당선이 어렵겠구나. 이렇게 되면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2, 3, 4위 후보가 마지막에 표심을 결집시켜서 다크호스로 부상한다. 이제 이런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의 어떤 여론 추세 2강 2중으로 시작했던 전당대회가 1강 3중으로 전환이 됐고 그런 표심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마 무난하게 1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하지만 지금 김기현 후보는 지금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어야 된다고 당원들에게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과반을 넘지 못하면 또 본인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근데 그 과반을 못 넘으면요. 나머지 세 후보가 그 연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원래 이제 그 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이제 그 당연히 그 성향상 연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 황교안 후보의 그 지지층 이분들도 최근에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상당히 그 극한 대립 따라서 이제 김기현 후보하고 황교안 후보도 상당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결선으로 가면 나머지 세 후보 표가 뭉치면 상당히 예측 불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1차에서 끝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
천하람 후보가 태풍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저는 빠져 있다 봐요. 바로 이제 그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옛날에 이준석 돌풍은 태풍 맞아요. 그때는 이게 여론조사나 모든 데서 나경원 후보를 이게 압도했었습니다. 당시에 물론 이제 그 표결 결과는 당시면 나경원, 그다음에 그 여론조사 반영해서 이준석 대표가 됐지만 그 당시 이준석 대표의 여론하고 지금은 이제 그 천하람 후보 여론은요. 제가 본 여론조사는 20%가 넘는 거는 제가 못 봤어요. 대부분 이게 1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뭐 태풍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저는 끝날 거로 봐요. 네, 지난주만 해도 김기현 후보와 황교안 후보의 연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황교안 후보가 계속해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 연대는 조금 멀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정치 성향만 보면 상당히 좀 보수적인 그래서 이제 그 황교안, 김기현 연대 그다음에 중도 쪽으로 안철수, 천하람 연대 이렇게 봤는데 끝까지 마지막 토론까지 땅 문제를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고 또 이제 그 수사 의뢰까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 생명을 떠나서 사법적으로 상당히 번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연대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래 봅니다. 네, 금요일 날 전당대회 후보들이 채널A 토론회에 출연해서 여러 정책 토론 내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 토론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많이 화제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연히 안철수 후보입니다. 윤핵관이 과하게 당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떨쳐내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분들이거든요.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입당한 지 1년밖에 안 되기도 했고 보수의 DNA에 아직 체화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저는 황교안 후보 선택하고 싶습니다. 수도권 험지에 직접 출마하시는 용기도 보여주셨고 도덕적으로 무엇보다도 흠결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 소중합니다. 김철남을 대표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김철남을 당대표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황교안 후보의 말을 제외하면 그 내가 아니면 누가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에 안철수 의원을 2명이 꼽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기현 후보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결선 투표로 갈 공산이 매우 큰데 지금 황교안 후보도 김철남이라 그랬지 김기현이라고는 안 했거든요. 네. 이거는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서정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그 땅 투기 의혹 문제로 해가지고 사실 많이 갈라졌어요. 이게 화학적으로 결합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공천의 문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쟁자에게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의 그런 장면으로 간다면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아닌 뭐 안철수나 천하람 후보에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를 몰아줄 가능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김기현 후보가 오히려 좀 고립되는 장면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연대 측면에서 어떤 고립되지 않겠냐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네.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이요. 그 질문 자체가 가정한 거 아닙니까? 내가 후보가 안 됐을 때 차선으로 그럼 누가 됐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기 때문에 가장 약해 보이고 가장 좀 될 가능성이 낮은 그러니까 최선의 후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후보를 오히려 의도적으로 밀어주기 하는 답변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이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이 1위를 다투겠지만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결선 투표에 황교안 후보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게 낫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차선책으로 답변한 이 대답을 가지고 만약 결선 투표가 성사됐을 때 다른 후보들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 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답변만 가지고 뭐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에 올라간다고 해서 표결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